안녕하세요. 실속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기장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일일이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기장에 대해서 예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했던 영상들도 있었어요. 이런 문의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답변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준비하게 된 영상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 기장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그리고 기장이 좀 아까운데 방법이 없을까? 기장을 하면 뭐가 그렇게 좋은데? 난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보면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법인사업자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복식분기 의무가 너무 이제 당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인데 세무서 안 쓰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영세한 법인이라던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쓰고 계셔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개인 사업자 위주로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문제로 크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세제 혜택의 감면, 이런 것들의 배제,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사업자가 신고해야 될 게 총 3가지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로는 인건비 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가세 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매월 하게 돼 있고요.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번, 간일가세자 같은 경우 1년에 1번, 그리고 세 번째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1년에 1번, 이렇게 되죠.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인건비 신고는 또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4대 보험 가입 근로자, 그리고 또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3.3이라고 하죠. 세 번째로는 일용직이나 알바, 즉 고용하시는 경우인데요. 근로자 같은 경우도 매월 갑근세라고 해서 산출을 해서 우리가 보험료랑 각종 근로소득세, 그리고 뭐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임금명세서가 나가죠. 그래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저희한테도 되게 질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의 번거로움, 그리고 또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지불을 했어요. 그 지불한 기록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 날 3.3을 공제하고 또 신고를 하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신고가 끝이 아니라 다음 달 말일까지 또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게 또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용직 알바 같은 경우에도 매월 또 지출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그분들은 뭐 4대 보험 같은 게 공제를 안 하는 케이스가 많지만 그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월별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1명을 쓰던 2명을 쓰던 3명을 쓰든 이렇게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까지 제출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내가 분명히 난 이 정도 벌고 사람도 쓰고 비용도 지출도 많이 했는데 좀 약간 마음이 급해지시니까 기장 문의를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군가를 고용해서 직원을 썼을 때 그런 번거로움이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부가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된 것들은 홈택스에서 똑같이 신고하셔도 불러오기 하면 굉장히 끝,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발생하는 건 신용카드 공제인데요. 부가세 신고서상의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장을 하시게 되는 케이스도 많았는데요. 신용카드 공제 홈택스에서 보시면 굉장히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내가 몇 건을 썼어요. 근데 그곳에 일일이 막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신용카드 이 정도 썼다 해가지고 그렇게 신고하셔가지고 추후에 세무서에서 신용카드 과다 공제다, 소명을 해라. 근데 소명할 수 없죠. 왜냐면 나는 제대로 안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반 보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폭탄으로 터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신용카드의 공제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과다 공제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 쓰면서의 이점은 내가 분명히 난 사업용으로 지출했는데 홈택스에 깜빡 잊고 등록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추후에 등록했다거나 재발급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체크해서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 왜냐하면 부가세도 예상세액을 내주니까 그럴 때 예상세액을 보고 거기서 다시 체크해드리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 정도 나왔어요, 부가세 이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오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난 분명히 쓴 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하고선 다시 한번 체크를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세무대리인으로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누락된 부분을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홈택스로 내가 자진 신고하다 보면 누락될 수도 있고 과다 문제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잘못 신고하는 경우, 그래서 조금 신고해서 만약에 부가세를 더 내는 경우, 그리고 너무 과다 문제 신고해서 나중에 잘못돼서 가산세까지 폭탄 맞는 경우, 이런 식으로 케이스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 대리인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부분인데요.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는 장부가 있잖아요. 그 장부에는 매출, 그리고 매출 원가, 그리고 또 판관비라고 해서 급여, 월세, 그리고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다른 접대비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 예상세액에서도 한 번씩 논의를 하거든요. 이 정도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라던가
성실 대상이 될 거라던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예상세액을 일단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번에 이익률이 어느 정도 났으니까 내년에는 어떤 대비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걸 세무사한테 내년 5월이 되기 전에 체크를 받고 5월 달에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오건 뭐 500만 원이 나오건 갑자기 나가는 지출은 되게 아깝게 느껴지는, 하지만 내가 세무사랑 이 정도 나는 연말에 이 정도가 픽스가 됐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세울 때도 굉장히 유리하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장거래처 같은 경우도 연말에 보통 이렇게 체크를 하고, 제가 또 이런 부분 좀 모자른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보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충분히 절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세무 대리인의 이제 가장 큰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크게 봤을 때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각종 세액 공제 감면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간편정보 대상자가 대부분 되지만 일정 업종도 안 되는 경우, 뭐 전문직이라던가 뭐 다른 일반적인 수익금액 너무 높은 경우는 신규 사업자라도 복식부기 의무자로 되는데, 만약에 간편장부, 통상적인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로 넘어갈 때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7,500만 원만 넘어가도 복식부기 의무자로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는데 만약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는 게 의무화됐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어떤 막 문서가 날라오거나 아니면 집으로 우편물 날라요. 근데 거기서 이거 사업용 계좌 신고하세요, 뭐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고 그냥 버리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내가 세무사가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저희는 밥만 먹고 일만 하니까 그 부분에서 바로 체크해서 이거 빨리 등록하셔야 된다라던가, 그거 얼마 안 걸리는 일이지만 그거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대표님 뭐 사업용 계좌 주세요 하면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요새 정말 정부에서 많이 어떤 이제 법적으로 뭐 수도권 내 과밀 억제권역에 있으면 뭐 중소기업 감면도 있고, 청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50%에서 100%까지도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일회성으로 신고하신 분들 중에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감면 대상에 해당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감면을 적용해 드리려고 하다가도 홈택스에서 갑자기 오류가 나는 거예요. 이분은 사업용 계좌 미신고로 인해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면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케이스에서 억울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내가 세무대리 비용 좀 아끼려다가 이런 혜택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는 거 혜택 못 받으면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보시는 복식부기 의무자분들은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자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의무자로 바뀔 때 국세청에서 어떻게 바라봐주면 정말 잘했어요,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기장세액 공제라고 해주거든요. 기장세액 공제라고는 이 사람이 신규 사업했는데 불구하고 장부를 작성했다는 그런 성실함을 보고 기장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처럼 장부를 작성했을 때는 최대 100만 원까지 기장세액 공제를 받게 해주는데, 그게 보통 산출세액의 20% 정도 돼요. 그럼 그걸 역산하면은 대략적으로 비용으로 치면 500만 원 돈이에요. 근데 내가 세무대리 비용 한 200도 안 되는 돈 써가지고 100만 원 이상 혜택 받는다 하면은 정말 기장료 뽀뽀도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혜택들이 있으니까 기장세액 공제를 최대치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활용하셔가지고, 나 세무사한테 관리도 받는데 세무사를 썼다는 이유로 공제까지 받는 케이스가 나오니까, 최근에 어떤 어플들이나 뭐 간편장부를 해주는 그런 거에서 월 2만 원 뭐 이렇게 내면서도 관리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나가는 비용 비슷하고 내가 장부도 기록해야 되고, 그것보다는 월 10만 원 내서 나는 기장세액 공제 활용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나는 감면 공제 받겠다, 그리고 내가 젊은 나이인데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나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많다 하시는 분들은 기장을 바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기장에 대해서 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도 기장이 필요 없는 분들한테 권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장을 했을 때 이점들에 대해서 정말 요새 너무 문의가 많으셔서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하게 된 건데요. 물론 내가 굉장히 이제 영세 자영업자라던가 이제 간이가세자라던가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내가 세무사까지 써가면서 이건 좀 아깝다, 그럼 저도 그건 동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출이 좀 늘거나 신규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하실 때는, 내가 그래도 사업을 출발하고 그리고 사업을 어느 정도 키워나갈 때 월 10만 원 내면서 나의 든든한 조력자인 세무사, 그리고 뭐 세무대리인, 세무관리 직원 같이 있으면 그런 어려운 부분들 좀 잘 됐을 때 또 같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든든한 조력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거래처도 제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거래처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도 그럴 때 뿌듯함과 기쁨을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장에 대해서 일회성 신고들이 하면서 추후에 기장 전환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왜냐면 내가 당장 매출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장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인건비 같은 거 놓쳤다가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5월 달에 그 부분에서 아무리 내가 세무사 찾고 한다고 해도 그거를 다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세무사가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그때 다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기장거래처 이제 우선시화 되고 있어서 이제 그분들의 어느 정도 세액을 정리가 되어야 다른 분들에 대해서 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많은 사업자분들 이제 고생 많으셨고, 또 새해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다시 세속TV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